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R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에 이어서 이 R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을 돕는 또 다른 툴인 R 스튜디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3장에 해당하는 R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R 설치하는 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연산자 요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R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 그리고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이제 설치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로 하면 구글 창에다가 R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뭐 R에 대한 링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요런 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이라는 곳에 들어오고요. 자, 여러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니까 여기 클랜이라는 곳을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요런 이제 창이 뜰 건데 뭐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까운, 자,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가까운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누르게 되시면 이런 창이 뜰 거고, 여러분이 이제 뭐 윈도우 버전의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갖고 계시면 여기 다운로드 R for Windows, 자,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R for Windows에서 여러분 이제 베이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신의 버전이 R 4.1.0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요런 이제 한국어를 선택할 거냐, 뭐 영어를 선택할 거냐 뜨니까 한국 뭐 편하신 거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뭐 다음을 누르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누르시면 이런 뭐 주소는 디폴트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계가 오면은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이 64비트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2비트는 이제 이거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컴퓨터는 64비트일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체크를 디폴트처럼 이렇게 해 놓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쓰지 않는 것도 여러분 컴퓨터에 깔린다. 자, 그 정도니까요. 요 이제 한 세 가지만 이게 그냥 체크하셔 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다 디폴트로 이렇게 노라고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가기를 만들 거냐 물어보니까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기본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고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 윈도우 제일 왼쪽 밑에 가면 윈도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뜨는데 여러분 방금 R을 까셨으니까 이 R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 해야 되나, 디자인이 별로 이쁘지 않은, 글씨체도 별로 안 예쁘고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뭐 짜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R 프로그래밍은 뭔가 계산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는 좀 더 편리한 화면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 편리한 프로그램이 이 R 스튜디오고요. 자, R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구글 창에다가 R 스튜디오 치시면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뜰 건데요. 이것도 누르셔 가지고 다운로드 찾으셔 가지고 공짜 버전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뜨니까 여기 이제 윈도우, 여러분 윈도우 10 버전이면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exe 파일이 여러분 컴퓨터 밑에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제가 여기 지금 밑줄 꺼 놓은 것처럼 이 R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전에 R 프로그램을 먼저 깔고 나서 R 스튜디오를 두 번째 깔아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R 스튜디오라는 것은 우리가 IDE라 그래서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 즉 통합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개발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일종의 껍데기 같은, 일단 속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뭐 컴퓨팅, 즉 계산은 R이라는 프로그램이 할 거예요. 다만 R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제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오케이 누르시면요, 이제 설치 완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설치 완료가 되시면 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 컴퓨터 왼쪽 밑에 있는 윈도우 로고를 누르시면요, 방금 여러분이 RStudio를 깔았기 때문에 이 RStudio라는 버튼이 생길 겁니다. 예, 이거 누르시면 이제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창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이런 RStudio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다든지 혹은 이 파일 메뉴에 가가지고 뭐 뉴 뭐 스크립트 뭐 이런 메뉴를 누르시면요, 여기 창이 하나 딱 새로 생겨요. 기존에 있던 창이 밑으로 내려가고. 자, 그때 이제 이 창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를 소스 창이라고 합니다. 소스 윈도우 혹은 스크립트 윈도우라고도 부릅니다. 스크립트 윈도우. 여기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콘솔 윈도우, 콘솔 창, 여기 좀 콘솔이라 적혀 있죠. 콘솔 윈도우라는 곳에서는 계산을 한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콘솔 윈도우에다가 명령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소스 창에다가 뭔가를 코딩을 하고 나중에 실행시키면 결과물이 이 콘솔 창에 뜰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을 파일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파일 말고도 플랫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패키지를 설치할 때, 뭐 헬프 메뉴를 볼 때, 뭐 뷰어, 뭐 여러 가지 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위를 environment window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environment라는 창이 지금 떠 있는 거고요. 요거도 나중에 이제 어떤 걸 보여주는지 나중에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스 윈도우는, 소스 창은, 왼쪽 위에 있던 소스 창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코드를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실행 결과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여기 지금 첫 번째 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2라고 답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4라고 답을 보여주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콘솔 창 왼쪽 밑에 있는 그 창에다가 1 더하기 2 때리고 이제 엔터 때리면 이제 3이라고 또 바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있던 그 environment window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여러분이 이제 변수라는 걸 자꾸 만들 텐데, 변수라든지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변수 같은데요. 그런 데이터셋과 변수에 대한 정보를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윈도우에서는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어디서 짜고 있고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R에 대한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꺽쇠 나와 있는 것은 콘솔 윈도우에 가보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콘솔 윈도우에다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치고 엔터 때리면 답이 2라고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 콘솔 윈도우에다가 X라는 곳에다가 여기 지금 화살표처럼 생긴 거, 이거 요거는 이제 요 안에 집어넣으라라고 하는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제 뭘 넣었나 봅시다. 이렇게 C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영어로 combine을 의미합니다. combine은 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열고 1, 2, 3, 4, 5라고 치면 열어놓고 이제 엔터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X 치고 엔터 때리면 1, 2, 3, 4, 5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컴바인이라는 거 설명했고요. 이 화살표처럼 생긴 거,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샵 기호는 샵을 쓰고 뭐를 쓰면은 이것은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그냥 주석, 그냥 설명,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 설명을 적을 때 이렇게 샵을 때려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데이터 값을 선택한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x에다 뭘 집어넣었죠? 1, 2, 3, 4, 5 이런 거 넣었나요? 이런 걸 넣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x에 되괄호를 이렇게 치고 뭐라고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뭐 4, 다른 걸로 바꿀게요. 10, 20, 30, 40, 50이라는 게 들어있다. 자, 이때 x에다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내냐면 두 번째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20이지 않습니까? 즉 20을 지칭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에다가 그 데이터 포인트의 위치를 적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금 x에다가 1, 2, 3, 4, 5를 이 안에 지금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2하고 3을 컴바인 했으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고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즉 2, 3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변수끼리 연산한다는 얘기는 자 1, 2, 3, 4, 5를 컴바인 시켜서 x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를 지금 y에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x 곱하기 y를 하라 그러면 이것은 2를 요렇게도 곱하고 요렇게도 곱하고 요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2, 4, 6, 8, 9라고 나올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지금부터 연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x 안에는 지금 1, 2, 3, 4, 5가 들어있으니까 요것에 미인이 이제 이게 평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인 x 하면은 1, 2, 3, 4, 5의 평균 3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10을 x에 넣었고요. 20을 y에 넣었네요. 자, 나중에 if else라는 이런 형태의 또 다른 명령어를 이제 배울 텐데 이거는 요거를 보고 자 if 뭐뭐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해라 라는 else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게 맞으면 이 네모를 하고 틀리면 이 동그라미를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if else 안에 요게 좀 들어있으니까 x가 y보다 큰가요? x는 10이고 y는 20이죠. 이건 틀린 얘기네.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에서 얘는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걸 하겠다는 거예요. y를 z에 넣어라. 그럼 z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20이 들어갈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이라는 것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 스몰 x와 라지 x는 다르게 인식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막 빈칸을 띄운다든지 뭐 줄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다 작다 뭐 and 뭐 이런 표시가 있으면 공백을 한 칸씩 두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밑에 보세요. 이렇게 적는 게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적는 게 보기 편해요. 자, 이게 보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뭐 콤마 다음에도 이렇게 꼭 한 칸씩 띄워주면 좋다. 공백을 넣어라 이런 얘기고요. 꼭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보기에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 좀 나중에 이런 독특한 기호를 쓸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안 띄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아주 길 때는요 줄을 바꾸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나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이 다를 때는 들여쓰기를 하면 가독성이 좋아진다. 즉 코드를 전부 다 왼쪽에 딱 붙여서 쓰지 말고 내용상 좀 구분이 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서 우리가 인덴트 시킨다고 그러죠. 인덴트 오른쪽으로 좀 밀어 넣으면 훨씬 더 코드를 눈으로 보기에 편해진다. 자, 그런 걸 한번 참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장에 R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해놓고 1, 2, 3, 4 따라가라 했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고 직접 따라가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 뭐 데이터셋 그 다음에 여러분의 코드 파일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나온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에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고 이 1, 2, 3, 4, 5번 스텝 6번 스텝까지 쭉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워킹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워킹 일을 하는 디렉토리.
자, 이 개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코드를 짜잖아요. 그럼 그 코드를 짜고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어떤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불러다가 그 데이터를 어떤 핸들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여러분 코드가 있는 곳이 워킹 디렉토리인데 그 여러분의 코드가 위치한 디렉토리 안에 그 워킹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셋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그림은 또다시 그 워킹 디렉토리 안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나의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냐 이게 궁금하면 get working directory라고 이렇게 함수를 치시면 어느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가 나의 워킹 디렉토리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방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따라 한번 해보시면 프로젝트라는 걸 생성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하나 하고 있고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나 하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다를 때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셋들이 막 섞이면 나중에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그 작업이 지금 프로젝트 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에서는 프로젝트 생성을 방금 여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practice underbar project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워킹 디렉토리가 그 디렉토리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막 코드를 짤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스크립트 윈도우에 가서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New를 누르시면 이 스크립트 R 스크립트라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 지금 PPT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R 스튜디오에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은 그 빈 공백 창이 하나 뚝 생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을 X에 넣는다 해놓고 컨트롤 엔터를 딱 때리면 밑에 콘솔 창에 실행 결과 그러니까 X 안에 1이 딱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나의 프로그램 전부 다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한 달 있다가 다시 꺼내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일 저기 메뉴 바에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저장하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 저장된다고요? 그래요.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워킹 디렉토리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거니까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메뉴 바에 가서 이 exit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X 버튼 눌러 가지고 프로그램을 닫을 수 있어요. 자, 닫을 때는 막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quit R session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게 당신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작업하던 걸 지금 꺼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닫을 때는 이걸 물어봅니다. 방금 수정한 거 저장하겠냐고. 그래서 저장하겠다고 하면 돼요. 저장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오늘 열어가지고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 사항이 다시 저장이 되는 그래서 파일 만든 거 이런 거 다 저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다시 이걸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다시 열어볼 때는 파일에 가서 오픈 파일 누르면 열리겠죠. 혹은 여러분이 오픈 윈도우를 오픈 프로젝트를 만약에 여러분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다면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작업 파일을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옵션 설정을 하면 아주 뭐 편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R 스튜디오에 여기 툴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면 여기 제일 밑에 글로벌 옵션이라고 있어요. 글로벌 옵션 누르면 요런 창이 하나 새롭게 뜰 거예요. 새로 뜨는데 여기 코드에 가서 에디팅에 아마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만약에 디폴트로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4하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자,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소프트 랩이라는 건데 소프트 랩 이게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R을 제가 지금 PPT로 강의하고 있어서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R 스튜디오 화면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스크립트 윈도우죠. 여기가 스크립트 윈도우인데 여러분이 막 코드를 이렇게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이 경계선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계속 옆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볼 때 보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런데 소프트 랩을 이렇게 하시면 요 가운데가 딱 고정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줄 바꿈을 해서 여기 쳐줍니다. 그래서 끝에 다다르면 또다시 여기다 쳐주고. 그러니까 좀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해줘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글을 이제 한 번씩 쓸 때가 있을 텐데, 이 한글을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짰어요. 자, 그래서 이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여러분이 받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한글이 전부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막 문자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려면 여기 세팅에 가서요. 세이빙에 가서, 여기 지금 세이빙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세이빙에 가서 여기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체인지 눌러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떠요. 그 중에 UTF-8이라는 것을 선택하셔서 OK를 하십시오. 그래서 잠깐 그냥 간단하게 UTF-8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A라는 문자를 뭐로 컴퓨터가 기억하도록 만들 거냐, 뭐 이런 주제가 있었겠죠. B는 또 뭐라고 저장할 거냐. 자, 이때 ISO라 그래서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는 곳에서 국제 표준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자, 원래는 on이나 off, 0 아니면 1, on이냐 off냐 밖에 기억 못 하는 건데, 컴퓨터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1비트라고 해요. 하드웨어 용어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두 가지밖에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또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두 가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4가지의 2 곱하기 2에서 4가지의 가능한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게 8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1바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2의 8승. 이게 2의 256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256가지의 다른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나타낼 때는 뭐 00000001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저장시키고 B는 00000010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제 여러 뭐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이 코드가.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 코드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지. 자, 그게 유니코드라는 겁니다. 이 유니코드는 ISO에서 코드표를 만들어 놨어요. 코드표를. 그래서 뭐 아라비아 숫자 3은 뭐 컴퓨터가 이렇게 00010 뭐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나라 말 기억은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자, 그런 걸 저장해 놨는데, 그 유니코드를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떻게 인코딩 시킬 것이냐, 즉 반영을 시킬 것이냐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때 UTF-8을 하면 한글이 깨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안 하면 아마 디폴트는 아마 여기 CP949라는 게 시스템 디폴트로 잡혀 있을 텐데, 이거 하면 한글이 깨지니까 UTF-8이라고 바꿔 놓으라. 그래서 OK 누르시면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메뉴에 가서 뭐 이렇게 누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알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뭔가 소스 창에다가 코드를 치고 그걸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콘솔 창에 계산 결과가 나타난다. 자,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디플라이 R이란 패키지 사용할 때 요런 뭐 파이프 연산자라고 하는데 지금 몰라도 돼요. 자, 뭐 요런 거 쓸 때 좀 치기 귀찮으니까 그냥 컨트롤 쉬프트 M 쓰면은 요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 요거 자주 맨날 쓰잖아요. 저 요거는 Alt 마이너스 이렇게 치면은 된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직접 치셔도 돼요. 자,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축키도 봤고요. 지금 이제 오늘 R 설치하고 R 스튜디오 설치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부터 이제 이 R 프로그래밍을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계속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